1번이 이제 자주 깬다입니다. 자다가요. 예. 자다가 한두 번 근데 정도 깼는데. 나이가 좀 들면은 깊은 잠이라고 얘기하는 서파도 줄고 그다음에 잠을 좀 단단하게 해준다는 꿈잠도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조금 자주 깨는 증상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냥 깨는 건지 뭔가 요인에 의해서 깨는 건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안 깨요. 안 계시니까 어버가도 깨십니까? 모릅니다. 아. 어버가도 몰라요. 형을 업을 사람도 없어. 안 넘어갔어요. 네. 또 다른 증거가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렵다라는 증상인데요. 비뇨기과 문제가 있어서 자주 깬다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은 깼으니까 화장실을 가시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볼 깼으니까 간 거예요. 이분은 자주 깨고 있는 환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게 되면은 요일을 참을 수 있도록 우리 맞습니다. 몸이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요? 네,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깊은 잠을 못 자고 잠이 깨고 나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 거죠. 또 다른 증상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이건 경험을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좀 그래요. 이거 어떻게 완치할 수 있어요? 다리가 이게 잘 때 되면 존재감을 드러내요. 얘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환자인가요? 환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 표현이 환자마다 굉장히 다른데 벌레가 기어간다, 약간 저리다, 종종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움직이면 좋아집니다. 움직이라고요? 예. 아, 그래서 좀 누가 움직이래요, 낮에? 네. 아니 누워서요. 누워서? 너무 누워서 저려오기 이렇게. 시작을 하면 발을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차기 시작하고 나이스한 배우자가 있으시면 주물러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금방 나이스는 좋아집니다. 그냥 없어요. 빼먹은 놈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언급하고 싶은 이유는 도파민만 저희가 제공을 하면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면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증상입니다. 도파민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괜찮아져요? 네. 처방 받아야겠다. 도파민. 도파민은 사랑할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리가 사랑 안 하면 다리가 아픈 이게 거야. 되게 연결이 되네 앞뒤가. 선생님한테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 다 여쭤봐도 되네. 제가 오늘 왜 왔겠습니까? 오늘 어. 이 자리를 빌어서 궁금하신 거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뭐 불면증까지는 아닌데 네. 잠에 들기가 약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 신박한 먹고 녹화 전날이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누워가지고 한 6시간 동안 질척질척 하다가 밤새고 와가지고 녹화한 적이 있거든요. 저 그런 적 많아요. 공부해요, 공부. 그러니까 낮에 뭔 몸이나 공부를 머리를 너무 안 하라고. 써서 그래. 이용준 씨 같은 경우는 입면 장애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잠의 시동을 걸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고 실제로 낮 생활에 장애를 동반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저희가 이거는 불면증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졸리십니까? 아니요. 뭐 운전을 하는데 신호 대기 중에 좀 졸게 된다거나 아니, 전혀 그런 거. 기억 장애 대본 한 번만 보면 다 외웠는데 굉장히 힘들게 대본을 이렇게 원래 잘 못 외워요. 원래. 원래 못 왔어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나빠졌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원래 나빴어요. 지금요. 요즘 좋아졌다는 소리 적이 들어요. 없어요. 좀 까칠까칠하다는 어, 평을 받고 네, 나이 사람들이 들면. 나를 네. 피한다 이러면은 아, 좀 요즘 피하진 않고요. 예. 뻔히 모르지요. 저는 모르죠. 맞아요. 저는 본인은 몰라요. 모르지. 예, 저는 모르죠. 몰랐구나. 이런 것들도 치면 증상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습관을 기르는 것. 그러니까 리추얼이라고도 하는데 특정 향으로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음악을 듣는다든지 자기 전에 특정 행동을 하고 자면 뇌가 그걸 기억해서 지금 자야 되는구나라고 잠이 잘 와요. 특정 행동? 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몇 분 안에 잠을 자면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자는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예, 빨리 자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5분에서 한 30분 정도가 적절한 시간으로 봅니다. 근데 5분이면 괜찮죠? 5분이 괜찮습니다. 아, 5분은 예. 괜찮다. 부럽네요. 보통 근데 거의 요즘에 모든 사람이 30분은 넘기지 않아요? 누워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만 2시간 해요. 그렇지, 나도. 어느 정도는 이런 각성된 본인의 상황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신나게 뛰어놀다가 나 자는 시간 10시 딱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은 없습니다. 예. 로봇도 아니고 말이에요. 준비 운동을 좀 해줘야겠다. 이제 턱에 힘을 약간 빼고 앙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힘을 좀 빼고 미등을 켜고 좀 지루한 걸 좀 본다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릴렉스.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요것도 아마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
가위 눌린다는 표현을 과학으로 하잖아요. 설명됩니다. 다들 과학으로 표현이 돼요? 네, 과학으로 설명돼요. 근데 가위 많이 눌리세요? 가끔 꼭 누가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오는 막 그런 꽁꽁. 무서워.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눌려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한 눌려봤어요?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요. 진짜? 5분 만에 그래서 잠들어서 그냥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다들 가위를 눌렸다라는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그 경험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꿈인 줄 알면서도 움직이고 싶은데 안 어림도 움직여요. 없어. 네. 어림도 없어. 왜냐면 이게 느낌이 잠이랑 깨어 있는 거 사이에 약간 좀 내가 낀 느낌이야. 맞아요. 그래서 가끔 누가 나한테 말도 맞아. 시키고 막 네. 쟤를 쫓아내고 싶은데 교수님은 눌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눌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저희 가위 눌림이라는 의학적 term은 수면 마비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게 또 수면 마비. 용어가 따로 이게 있구나. 저희가 각성과 수면과 이런 사이클들이 있게 되는데 렘 수면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재미있는 곳입니다. 이때는 안구 운동도 움직이고 호흡근도 유지하고 하지만 나머지 근육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렘 수면이 꿈을 꾸는데 꿈에서 친구들이랑 소꿉놀이 한다고 자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하면은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오작동이 생기면 약간 깼는데 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렘이랑 각성이 약간 섞여 있게 되면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때 조금 재밌는 꿈, 막 좋은 꿈 꿀 수도 있는데 왜 막 귀신들이 맞아. 와가지고 막 올라타 말 있는 시키고 막 느낌, 왜 막 타 있는 느낌 막 여기 막 누르고 있고 막 왜 그래요? 뭘 자꾸 바로 잡아당기고 그래. 그거는 수면 마비랑 동반되는 수면 환시라고 네. 하는데요. 이렇게 환청을 듣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거 역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뇌가 꿈을 꾸고 있는 렘 수면 상태랑 깨어 있는 상태가 헷갈리면서 환시, 환청 같은 걸 느낀다고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정말 끝판왕은 단순히 이 가위 눌리는 것만이 아니라 유체 이탈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누워 있는 내가 그러니까 보여요? 이분들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2m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요. 근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됐어요. 뭐요?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로 스위스에서 이걸 경험하시는 분들의 뇌의 어떤 부위에 장애가 왔는가를 봤더니 시각, 청각 이 다양한 부위들을 묶어줘가지고서는 뭐다라고 해석하는 부위에 장애가 왔는데 거기에 어떤 정보도 있었냐면 내가 보고 있을 때 내 스스로의 몸이 어디 있다라는 위치 정보까지도 헷갈리면서 내가 2m 앞에서 나를 보고 있다라는 환각을 일으킨 건데 이거를 심지어 정상인들한테 가상현실로 일으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뇌를 봤더니 유체 이탈을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부위랑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상현실에서 사람이 내 몸 앞에 있는 것처럼 떠 있는 것처럼 환각을 느끼게 만들었을 때 뇌 부위가 같았던 거예요. 네, 되게 공포스러운 경험인데요. 경험을 하셨을 때도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그걸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맞아 좀 되게 피곤했을 때. 예, 그래서 몸을 항상 좀 비슷한 컨디션을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도 마지막으로 제 주변에 수면 무호흡증 앓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상기도가 막히는 병입니다. 잘 때는 근육이 좀 이렇게 단단해지는 역할이 소실되면서 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부가 막히게 되고 결국 몸에 있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몸은 이거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응급 상황이 생긴 거예요. 긴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심장은 또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줄 알고 또 심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뇌경색,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 돌연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수면 무호흡증 때 이제 뇌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각성 신호를 보내면서 깨워요. 산소가 없어 뭐 이런 그러니까 거죠. 이게 뇌에 계속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무의식 중에 몸을 막 뒤척이고서는 깨어나는데 렘 수면, 비렘 수면 이 사이클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면의 질이 계속해서 떨어지겠네. 무호흡증 때문에 계속 깨우는 겁니다. 또 굉장히 심하신 분들 중에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이 아이고. 있어요. 당첨이요. 이렇게 해야지만 공간 확보가 가능해져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살려고 엎드려 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본인의 수면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꿀잠 자야죠 우리. 그렇죠, 그렇죠.